네, 피레타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두피 건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피 건선이란 두피에서의 은백색의 인설과 구진, 그 다음에 태선화가 진행되는 염증성 피부 질환을 우리가 두피 건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선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피부가 두터워지는 현상, 바로 태선화인데요. 왜 두피에서 태선이 생길까요? 자, 그것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태선이나 건선, 또 우리가 건선 이외에도 어린선, 편편태선, 선상태선, 광택태선, 뭐 이 선질환들이 많습니다. 자, 선질환도 피부가 다 두터워지는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태선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태선이든 건선이든 자, 염증성의 하나의 증상이죠. 자, 염증이란 것은 세포의 손상이죠. 자, 세포의 손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세균과 바이러스 이외에도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약물, 중금속, 물리, 화학적인 자극, 저산소증, 그 다음에 약물, 환경, 여건, 자, 이 이외에도 음식물의 점성, 경도, 표면적, 산화 상태, 뭐 pH 등에 따라서도 이 세포는 기능 저하나 손상을 받게 됩니다. 자, 세포의 손상이 되는 순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의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즉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ATP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ATP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하나의 열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단위 물질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는 순간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사실이죠.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자, 명령을 내리는데 바로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 손발끝에서 모공을 서서히 닫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몸에서 열은 발생합니다. 그 열은 나가지를 못하겠죠. 하지만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항시 높은 온도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렇게 열이 방출이 되는데, 그때 방출 루트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구멍이 가장 많은 부위는 상체겠죠. 자, 얼굴 두피 쪽으로 열이 계속 쏠린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럼 얼굴 두피에서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바로 온도의 상승이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됩니다. 염증이 된 것입니다. 바로 두피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태선이 생겼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태선은 왜 생겼냐? 바로 속의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팔다리의 모공이 다쳤다고 그랬죠. 자, 모공이 다치는 순간 피부 말초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피부는 가면 갈수록 건조, 갈라지고요. 자, 갈라지면 똘똘똘똘 이렇게 말리게 되겠죠. 자, 피부는 가로세로 말리면서 피부는 두터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리체니피케이션이라는 현상인데 바로 그게 태선화라는 겁니다. 피부가 자꾸 두터워지는 거죠. 한편 각질과 각질 세포 사이에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첨착성이 줄어듭니다. 그때 각질과 각질 사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인설, 각질, 비등과 같은 탈락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염증이 생겼을 때는 발적, 발진, 홍조, 홍반, 따가움, 화끈거림과 같은 염증성의 증상이 생기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피부 건조, 균열, 태선화와 같은 하나의 건조성의 증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인설, 각질, 비등과 같은 탈락성의 증상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때, 그게 바로 두피에서 나타날 때 두피 건선이라고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피 건선을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 치료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라 이거죠.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열 에너지는 전신으로 골고루 열이 분산이 됩니다.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사지 말단으로 열리게 되겠죠. 자,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골고루 분산이 될 때 피부 온도는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염증성의 증상들은 진정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세포 열 에너지 대사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억제를 시켜버리면 피부 온도, 심부 온도 둘 다 내려가 버립니다. 자,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염증성 증상들은 완화될 수 있겠지만 속의 온도가 내려가면 시상하부에서 다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빨리 체열의 방출을 줄여서 모공을 닫게 됩니다.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다시 구멍이 많은 얼굴, 두피로 열이 쏠리는 순간 두피 건선은 더더욱 치료되지 않고 만성화되고 악화되는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바로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 것은 맞는데 세포 열 에너지 대사를 강제적으로 좀 억제시키지 말고 오히려 속의 온도를 올려서 모공을 열어서 그때 피부 온도를 낮춰서 골고루 열 에너지를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바로 태선화는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서 피부 건조, 균열, 그 다음에 태선화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선화 또한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을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공을 열어서 골고루 수분을 피부 말초에까지 공급시켜 줄 때 태선화 현상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치료 원칙, 진본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해야만 태선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두피 건선도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두피 건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